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역사 만점으로 인도할 저는 여러분들의 역사 선생님 신진호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요. 자, 드디어 1920년대 일제강점기의 정책과 다양한 민족운동 바로 테마 10을 할 겁니다. 네, 여러분 테마 10까지 하면 우리 강의는 끝나고요. 뒤에 여러분들이 14강, 15강, OX 테스트 2에만 치시면은 우리 강의는 완강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50번까지 있어요. 네, 핵심 44번입니다. 민족 분열 통치. 이게 1920년대 일제강점기의 정책이에요. 배경 볼게요. 첫 번째, 우리 얼마 전에 100주년 3.1 운동에서 지금 촬영 일자가 3월 7일이거든요. 네, 100주년 3월 1일 운동, 3.1 운동 100주년이었습니다. 이 3.1 운동은요,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항일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일제도 무단 통치의 한계를 인식했고, 또한 이 관련된 기사가 국제 여론도 이제 많이 퍼져나가서 국제 여론조차도 이제 약화되고, 우리의 민족의 문화 그리고 관습을 존중한다고 선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화 통치로 바꿔요. 하지만 이거는 결코 문화 통치가 아니라 민족 분열 통치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밑에부터 쭉쭉쭉 해서 볼게요. 우선 이 문화 통치 내용은 이거야. 헌병 경찰제예요. 우리 헌병 알죠? 왜 군인들이 뭐라 해야 되지? 타로가 아니고 뭐야? 탈영하거나 그러면 헌병대가 나서서 그 탈영병을 잡아오잖아요. 그런 헌병이 경찰까지 한다는 거야. 하지만 이거를 이제 보통 경찰제로 바꿉니다. 하지만 그 옆에 조금 적어줄래? 수는 증가했다. 라는 게 포인트야. 그 다음에 기존에는 무관 출신 조선 총독만 임명을 허용했지만 이제는 문관 출신도 하겠다. 하지만 있었어 없었어? 실질적으로 없었어. 세 번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겠다. 일명 언출, 집결의 자유를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요, 자유를 주겠다고 해도 결코 큰 자유는 없었어요. 그냥 same, 예전하고 same이야. 달라진 게 별로 없어. 또한 4번,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서 학교 수를 증가했대요. 그 뒷내용, 조선교육령 내용을 배우면 그게 또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거를 문화통치, 선생님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일본 입장에서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이제 교육도 시켜주고 뭐 어제는 다양한 거 해준다잖아요. 결코 그게 아니야. 왜? 기만적인 왜 민족 분열 통치를 하냐? 자, 아까 제가 그 보통 경찰의 수가 증가했다. 즉 경찰력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면서 치안유지법을 제정해요. 1925년 시험 1타입니다. 독립운동에 대한 감시와 탄압이 강화되고 광복 때까지, 즉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1945년 8월 15일까지도 문관 출신 총독은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아요. 또한 언론에 대한 검열이 강화돼요. 지금 아까 언출 직결을 잘 준다 했잖아요. 자, 그것도 결국은 언론에 대한 검열. 그래서 신문에 뭔가 자신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기사는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오죽하면 신문 한 페이지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인의 공무원 했어. 근데 하지만 취향률은 저조해. 이거 전문이에요. 전문 분야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또한 친일파를 양성해요. 그래서 친일 단체에 대해서 막 조직의 지원도 막 해주고 해요. 결국 이거는 뭐 하겠다는 거야. 민족을 이간질하여 민족 분열을 유도하고 독립운동의 발생을 억제해서 식민 통치의 가혹함을 감추고자 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또 가만히 있을 한국인이 아니겠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핵심 46번에서 볼 거고요. 그럼 45번의 내용 바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 당시에 일본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기만하고 수탈을 해갔는가? 우리 1910년대는 회사령이라는 것도 있고 토지조사 사업에서 동양 척식 주식회사로 해서 막 몰수해서 막 했던 거 기억나죠? 그렇다면 1920년대는 바로 산미증식 계획입니다. 당시 일본에 쌀이 없어요. 바로 왜냐면 1차 세계대전 이후거든 지금은. 그래서 일본에 식량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민지인 한국 즉 조선에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막 종자 개량해서 쌀을 늘릴 수 있도록 막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쌀을 다 일본에 갖다 놓는 거지. 근데 왜 안 좋냐면, 한국의 식량 사정이 약화된 게, 딱 그 일정 양만 가져가면 돼요. 증산량에서도 한국인들이 먹을 양 조금 남겨주고 가져갔다면 몰라. 하지만 얘네는 증산량, 더 부풀린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가져가는 거야. 아니, 적게 가져가도 모자랄 판에 지금 많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만주에서 조나 콩, 수수 등의 잡곡을 수입해서 먹고요. 이제 미강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것도 먹고요. 또 한국의 농민들이 많이 몰락해요. 왜냐하면 소장료가 너무 높아. 소장료는 높고 이 쌀 증산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다 우리가 해야 됐던 거야. 동시에 농민 생활에 피폐가 오고 결국은 화전민으로 전락해요. 하거나 또는 만주나 국외로 이주하기도 합니다. 또한 뒤에 나오는 회사령 폐지. 우리 1910년대 하면서 회사령 배웠었어. 회사령은 신고주의가 허가주의였어. 왜? 민족 자본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랬지. 하지만 1920년에는 달라요. 딱 1920년에 회사령이 폐지가 돼. 그렇지. 이때부터 일본인이 대거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인이 한국에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요. 그럼 예전에는 허가제였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자. 이를 통해서 한국인의 기업이 막 증가해. 한국인의 기업도 증가는 하나. 일본인 자본가에 의해서 그 경제 시스템 자체가 일본 중심이 돼버린 거야. 결국 밑에 나온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일본의 상품 시장으로 전락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은 우리가 이러고 가만히 있을 한국인입니까? 아니에요. 넘어가자. 항일민족운동 할게요. 자, 물산장려운동.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토부리. 우리 것은 우리가 쓰자. 우리 사람, 우리 것. 우리니까 우리나라 거 써야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민족 산업 발전하고 민족 자본을 육성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추구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그 조선의 경제 시스템을 다 잡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거 써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라도 자립을 하자. 그래서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이런 구호가 포스터 구호로 나온다 하면은 무조건 물산 장려운동이다. 평양에서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국산품 이용을 강조했고 일본 상품을 배격하며 자급자족 소비 절약을 강조했다. 또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고 해서 이때는 사실 우리가 전문교육을 받을 적이 안 됐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전문교육 받고 싶어요 해서 민족의 힘으로 대학을 딱 설립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당시 1,000만 원으로 대학을 세울 수 있었어. 그래서 한 명당 1원씩 거두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조선 밀립대학 기성준비회를 조직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모금운동 막 전개해요. 하지만 일제가 탄압하고요. 전국적으로 재해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모금활동이 곤란해져. 자, 근데 일제에서 이거를 우리가 대신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는데 경성제국대학 이게 오늘날 이제 서울대학교로 이게 변신이 된 겁니다. 네, 그 다음 그 외 다양한 사회운동의 전개 교재 45페이지 표시면 나와요. 자, 3.1운동 이후에요. 청년과 지식인들 사이에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 이 마르크스라는 학자가요.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에 사회주의라는 이상사회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막 하거든요. 그런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각종 사회운동에도 이 사회주의 사상이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농민운동 첫 번째 높은 소장료 그 다음에 산미증식계획 때문에 너무 허리띠를 졸라매도 먹을 게 없어 안 되겠다 소작쟁이 하자 쟁이에요. 쟁이 포인트 주고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한 회사령 폐지 이후 일본 기업 수 증가했어요. 일본이요 막 저임금 열악한 환경으로 막 민족을 차별해요. 그러면서 모르겠다 원산 총파업해 노동쟁이 하자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뒤에 있어요. 소년운동. 자, 우리 소파 방정환 했죠. 손병희의 사위라고 했는데요. 천도계 방정환이 주도해서 어린이들의 권리도 보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근대 사회로 나가려면
그래서 어린이날 제정하고 어린이를 위한 막 여러 활동해요. 그래서 어린이라는 잡지도 내고요. 또한 형평운동은 뭐냐면 당시 백정이라고 해서 천민 계급 중에 하나였어요. 이 백정에 대한 차별이 지속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라도 차별 받아야 돼? 이미 1차 가오 때 신문지 폐지됐잖아. 우리도 너네랑 똑같은 사람이야 하면서 형평운동 전개하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회운동이 연합해서 결국은 항일 민족운동으로 발전합니다. 네, 그 다음에요. 요것 좀 알아주시고 가셔야 돼요. 이게 올해 지금 수능에도 나올 것 같고 여러 모의고사 문제집이 항상 나와요. 자, 1926년 60만세 운동입니다. 자, 우리가 3.1 운동은 고종의 장래일이었다면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장래일이에요. 하지만 일제 탄압으로 결국은 실패했어. 근데 이 의의가 가장 중요한 거죠. 어쨌든 국내 항일 운동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특히 1920, 30년대가 되면 국외 민족 운동도 엄청 발전하거든요. 그 내용도 볼 거예요. 네, 그러면서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배경이 있어요. 자, 학생들이요. 학교를 마치고 전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일본인 남학생들이요. 한국의 여학생들을 막 희롱해요. 그러자 이 한국의 남학생들이 화가 나서 일본 남학생을 때렸습니다. 맞잖아요. 이건 너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학생 간의 충돌이 있어서 결국 일본 경찰, 왜? 이때는 우리가 슬픔을 머금어야 돼, 진짜. 일본 경찰이요, 편파적으로 너네가 무조건 잘못했다, 한국이 무조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민족 차별이지. 그러면서 여기 분노를 느껴서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고요.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결국 이거야. 민족 차별 중지하고 식민지 교육제도, 우리는 왜 전문 교육 못 받아? 철폐해. 그리고 일제 너 나가. 이거야. 3.1 운동 이후 최대 규모 항일 민족 운동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신간회라는 단체를 빠질 수 없거든요. 이것도 보고 갈게요. 이 신간회라는 단체는요, 자치론을 주장하는 민족주의 세력입니다. 이 민족주의 계열은 다시 둘로 나뉘어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타협적 민족주의인데요. 자, 왜 어디에 타협을 하는 건가요? 바로 일본에 타협을 한다. 그러면 타협적 민족주의. 일본 무조건 아니야. 그러면 비타협적 민족주의입니다. 네, 이런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합하여 뭐예요? 민족 협동전선을 결성합니다. 자, 이들의 강령은 이거야. 정치적, 경제적 각성 추구하고 우리 한민족 단결해서 기회주의를 배격하자. 그러면서 막 전국에 지혜도 설치하고요. 네, 순호 강연 아니고 순회 강연입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그러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거죠. 또한 농민운동, 노동운동 지원하고 특히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일제 탄압이라든지 활동 방향, 민족주의 쪽으로 아직 갈 거야? 사회주의로 갈 거야? 이러면서 이런 대립으로 1930년대 초에 해체됩니다. 또한 의열단, 여러분들 영화 밀정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공유 나오고 송강호 나오는 영화인데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한 2년 전 영화인데 괜찮은 영화예요. 자, 이 성립자는 김원봉입니다. 이 사람은 아나키스트를 강조한 사람이에요. 바로 무정부주의죠. 또한 이 사람은 자, 의열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만주에서. 그래서 식민통치기관 파괴하고 일제 요인을 암살합니다. 자, 김익상이라는 사람은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해요. 근데 잠깐만.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사람들?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또한 김상옥은 종로 경찰서에다가 폭탄을 막 투척하고 나석주는 동양척 식주식회사 그리고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해요. 대구에도 근대 역사관이 있거든요. 거기 조선식산은행 관련해서 꾸며놓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 폭력투쟁을 전개했다. 그래서 민족 항일 의식을 고취했다라는 게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탐구할게요. 그럼 자치론이 뭐냐? 자, 일제의 식민지배 인정하자.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한국인의 자치권을 얻자. 즉 타협적 민족주의가 주장한 거예요. 그럼 잠깐만. 앞에서 신간에는 자치론을 주장하는 민족주의 세력이 등장했어. 즉 여기서 자치론을 강조하였다. 의열단이 아예 신간회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보면 틀렸다고 하셔야 돼요. 결국 결성은 비타협적 민족주의 사회주의 연합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타협적 민족주의가 주장했다 했잖아. 그래서 이거는 강조했다 하면 안 돼요. 다음 원산 총파업. 원산 노동자들이 일으킨 파업이고 대표적 노동쟁의이며 결국 실패야. 그 밑에 형평운동도 결국은 실패합니다. 또 암태도 소작쟁이 내용도 있죠. 여기 신안군이라는 지역 어딘지 알아요? 전라남도 신안군 섬 많은 지역인데요. 여기 암태도의 소작인들이 추수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쌀 재배 거부해. 그게 소작료 납부 안 해. 하면서 소작료를 인하하세요. 결국은 성과를 거뒀네요. 네, 이런 사건입니다. 여기 신간의 강령도 있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핵심 49번 이제부터는 이제 국외 민족 운동에 대해서 할 거예요. 네, 국외 민족 운동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20년대 무장 독립 투쟁은요, 주로 국외 만주 연해주에서 진행됩니다. 네, 물론 이런 국내 식민 통치 기관을 공격하는 뭐 의열당과 같은 단체도 있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요 두 개야. 자, 첫 번째,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입니다. 이 봉오동이라는 지역은 일본군이 이제 먼저 습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독립군의 근거지거든. 근데 그만큼 독립군이 가장 잘하는 지역이라는 거지. 그래서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을 비롯한 연합부대가 대승을 이끌었다. 홍범도, 대한독립군 묶어서 생각하자. 뒤에 계속 2-3단원부터 해서 계속 연계돼서 나가요. 그 다음 청산리 대첩은 10월달이에요. 자, 일본이 봉오동 전투 패배 이후 이제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공격을 해요. 하지만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군 그리고 홍범대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의 연합부대가 청산리 일대에서 게릴라전을 막 하면서 결국 대승을 거둡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이 결국은 화가 나서 간도 참변을 일으켜요. 그래서 독립군의 근거지인 간도 지역을 대규모 학살하고 집에 불 막 지르고 결국은 독립군 조직에도 타격이 오고 한인촌이 폐허화됩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1921년에 독립군들이 간도에서 자유시 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이 독립군 내부에서 이제 지휘권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고 또한 러시아는 무장 해제해라 라고 해요. 근데 안 하자 우리 막 공격을 해오고 결국 이게 우리가 자유시 참변입니다. 이러면서 독립군은 3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조직이 되고요. 이 3부가 다시 또 통합이 돼서 북만주의 혁신의회 즉 한국독립군 그리고 남반주의 국민부 조선혁명군으로 개편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12강 테마 10 1920년대 일제강점기의 정책과 다양한 민족운동 1 끝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선 우리가 이번 시간에 개념을 완전 다 했어요. 다음 시간에 확인하기 문제랑 핵심 문풀 14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뵐게요.